검찰이 김만배 대장동 일당의 우두머리 김만배 기소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재판에 넘겼는데 이번에는 언론 조작 한때 기자였던 김만배 같은 언론인으로서 이런 뉴스 전달할 때는 좀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같이 여론 조작을 한 신학님 언론노조위원장까지 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부끄럽습니다. 김만배나 신학님이나 저한테는 이제 후배가 되는 셈인데요. 참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참담할 뿐입니다.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된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그리고 신학님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 조작 공작 인터뷰의 내용은 윤석열 대검 중수 이과장이 커피를 타주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의 수사를 무마해 줬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인터뷰 보도가 된 거는 뉴스타파를 통해서 했는데 그 뉴스타파 대표 김용진 씨, 그다음에 그 기자 한상진 씨, 이 두 사람도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그래서 김만배는 배임 증제, 돈을 주면 증제, 돈을 받으면 수재. 그래서 김만배는 배임 증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받은 신학님은 배임 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그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던 건 김만배가 신학님이 썼다는 책을 3권인가요? 1억 6,500만 원을 주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책 한 권에 5천만 원. 그런 책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책 한 권에 5천만 원. 3권에 1억 6,500만 원. 책 한 권에 5,500만 원. 5,500만 원짜리 책. 책이 혼맥지도 뭐 이런 거였다네요. 근데 신학님이는 국립중앙의료원장이던 정기현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건넨 혼맥지도의 양도를 허가한 적이 없는데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을 했으니 1억 5천만 원을 내놓으라. 책값을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협박을 해서 4,7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가 됐답니다. 그래서 검찰은 신학님에게는 공갈 혐의를 추가를 했다고 그래요. 참 부끄러운 뉴스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김건희 여사 문자는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재영이라는 재미 목사 연한다는 그 최재영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문자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권 후보한테 보냈다는 문자가 있는데, 최재형한테 받았다는 그 문자 역시도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최재형을 이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입국한 직후에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여러 가지 사전 공작을 그때부터 벌였던 것으로 지금 그렇게 드러난다라고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이명수란 사람은 뭐냐? 뭐 이명수가 뭐 기자냐 아니면은 그 서울의 소리에서 이렇게 뭐 촬영을 담당했던 촬영 기사냐, 이제 온갖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기자라고 불러야 돼 말아야 돼, 뭐 그런 얘기도 당시에는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하고 계속 전화 통화를 주고 받았던 겁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쭉 했던 것을 다 모아 놓으니까 그게 7시간 분량이나 된다는 겁니다. 참,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의 문제라면 문제인 겁니다. 네? 아니 이명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믿고, 그리고 서울의 소리라는 어떻게 보면 역사와 전통 속에 이제 독자나 시청자들의 그런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 그러한 그 언론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꼭 뭐 그런 언론사들이 특권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만, 그래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대통령 후보, 대통령 이런 매우 국가적으로 엄중한 자리를 거쳐 올라가는 그 남편을 하고 같이 살고 있는 부인이라면 자기가 상대해야 될 사람도 좀 가릴 줄 아는 그런 해안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는 그런 거에도 아무 맹탕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나 다 만나면 되는 거고, 대통령 후보와 그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아무하고나 통화해도 되고, 그리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해야 되고, 그 둘 사이에 내밀한 그런 그 기록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믿었다는 말인지, 이게 어느 날 까발려질 수 있다는 생각은 일도 안 했다는 것이지, 아니면 상대편 전화에는 그러한 목소리가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말인지, 김건희 여사는 정말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어떨 때는 답답해요. 그 김건희 여사는 잘 모르더라도 내가 그냥 저녁에 신랑이 퇴근하고 오면은 자기 신랑한테 오빠라고 부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오늘 이명수라는 사람 뭐 이런 통화를 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윤석열 뭐 검찰총장이 여보 그런 사람들하고 통화하면 안 돼. 조심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이제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튼 7시간이나 통화를 했다는 거는 한 번 통화에 30분씩 했다고 그래도 몇 번이에요? 뭐 수십 번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7시간의 통화 기록 내용을 이명수란 사람이 최재형이란 사람이 귀국을 하자마자 그걸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왜 최재형은 오자마자 그 7시간 녹취록 전문을 7시간짜리 여러분 다 들으면 어마어마하게 그 피곤한 일입니다. 그거. 그걸 다 들었을까요? 최재형은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검찰은 밝혀내고 있는 겁니다. 검찰과 동아일보 취재 결과를 보면은 그때부터 누가 먼저일까? 이명수라는 서울의 소리, 이 사람이 7시간 녹취가 세상에 공개되고 난 뒤에 김건희 여사가 아차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과도 하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명수하고 관계를 끊어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제 이명수가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를 해도 자기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이명수가 최재형이를 이용을 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다시 접근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명수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7시간 녹취록가 세상에 알려지면서부터 서울의 소리에 돈이 몰려오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부를 거꾸러뜨리려고 하는 세력들, 거기에 동조하는 지지자들이 뭐 여기 슈퍼챗도 쏘고 돈도 뭐 여기 뭐 지원금도 보내고,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나 이명수 이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김건희 여사가 돈이 되네.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뭔가를 계속해야만 여기에 돈이 오는구나. 제가 이건 추론입니다. 사실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금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최재형 목사한테 그 기록을 다 주고 그때부터 뭔가 공작이 시작된 것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까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2022년 3월 12일 최재형이가 한국에 입국을 하는데 바로 그 직후에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 이명수라는 사람이 바로 그 문제의 파우치백을 구입한 사람이다. 그래 이 사람이 그 파우치백을 구입해가지고 이걸 최재형한테 건네준 것이다. 그런데 최재형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이게 김건희 여사하고 주고받던 녹취록입니다 이러고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서울의 소리하고 관계된 부분들을 싹 지우고 최재형이 한 말은 다 지우고 그 말만 이렇게 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확인이 되느냐? 이제 김건희 여사도 그 최재형하고 주고받은 녹취 내용을 검찰에 내놨는데 거기 대조를 해보니까 최재형이 지한테 불리한 건 싹 빼고 줬다는 거죠. 어제도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충분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부분만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하고 대화하던 중에 말이죠. 보안은 정말 지켜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최재형 목사라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아휴 제가 이명수 같은 사람인가요? 저 목회자고 통일운동가고 저술가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뭘 바랄 게 있다고요. 이거 사기꾼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그냥 김건희 여사가 깜빡 속은 거죠. 김건희 여사 순박하다고 봐야 됩니까? 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 가족,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온갖 사기꾼들이 달려든다는 것. 과거 정권 때 다 그랬습니다. 대통령, 그 부인, 직계가족, 사돈의 팔촌, 형, 동생, 사촌 동생, 사촌 형 할 것 없이 대통령과 좀 친척 관계가 된다 하면 그 주변에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기만 하면 뜯어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그 수백 명 사기꾼들이 달려든다는 걸 김건희 여사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최재형은 굉장히 교활합니다. 그렇게 이명수를 만나가지고 7시간 녹취까지 다 건네받고 이명수가 파우치까지 자기한테 사다 주고 그래가지고 공작, 함정, 몰카 그 작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김건희 여사 통화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보안 좀 지켜주세요 하니까 거기다 대답을 바로 내가 누군가요? 제가 이명수 같은 사람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통일운동가고 그리고 저는 책을 쓰는 저술가입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기꾼들이죠. 김건희 여사가 그걸 몰라봤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녹취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야. 최재형 씨는 서울의 소리에 대해서도 신뢰가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쪽은 백은종 대표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서 서울의 소리는 민주당의 이중대입니다. 그러니까 최재형은 서울의 소리하고 뭔가 파우치백도 구입하고 몰래카메라 들어있는 손목시계도 구입하고 이러면서 쫙 있으면서 김건희 여사와 통화할 때는 서울의 소리를 막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막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중대예요. 백은종이라는 대표 몰라요? 그 사람? 서울의 소리 그때 당시 백은종 씨가 대표였고. 백은종 그 사람 몰라요? 참 비열한 거죠. 어떻게 보면. 최재형 씨 이런 거 어디서 배웠죠? 그러면서 말이죠. 최재형 씨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저도 양평 출신입니다. 저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 목회자인데 왜 자꾸 윤석열, 김건희 여사를 지칭을 하면서 왜 자꾸 두 분을 뵈면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LA.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다른 사람 원망할 거 없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잘못입니다. 똑바로 말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그렇게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부인을 똑바른 그 어떤 대언론 접촉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거기 아주 올바르고 똑똑한 그런 참모들을 자기 부인 김건희 여사 주변에 포진을 시켜놨어야 되는 거예요. 제2부속실이 됐든 제3의 부속실이 됐든 그 뭐가 됐든 그런 것을 김건희 여사 혼자 모두 다 독단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지 말고 그때부터 대통령 후보가 된 그 순간부터 윤석열 대선 후보가 김건희 여사를 전담할 수 있는 팀을 좀 제대로 꾸려가지고 이런 인물들이 접근하거나 꼬이거나 이런 것을 좀 방지도 하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최재형이를 탓하겠습니까? 이명수를 탓하겠습니까? 서울의 소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탓합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대통령 본인의 부덕의 소치인 것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놔뒀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디올백으로부터 빚어지는 그 일파만파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들을 지금 그 밑바닥부터 갉아먹고 있는 일이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